쌤. 네, 오늘은 5학년 1학기 1단원 사회 2차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성취 기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내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국토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국토 위치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봅니다. 네, 우리 국토의 위치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 거고요. 우리 국토 위치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에서 찾는 거 하나, 첫 번째는 지도에서 찾기. 두 번째는 우리 국토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토의 장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아까 성취 기준에 본 것처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먼저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일까? 여기 모양 나오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이게 바로 위치죠,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다 주소가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이렇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니면 무슨 길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소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나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쌤.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AR 컨텐츠로 우리나라의 국토의 위치와 지구본을 통해 본 적도, 본초 좌우선, 경도, 위도 등과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아요. 지구본에는 위치를 찾기 편리하도록 적도, 본초 좌우선, 위선, 경선이라는 가상의 선이 그려져 있어요. 위선은 적도를 기준으로 그려진 가로선이에요. 경선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그려진 세로선이에요. 위도는 위선에 붙여진 숫자 값을 말해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해요. 기준선인 적도를 중심으로 북극과 남극을 향해 위도의 숫자는 점점 커지며 최대값은 90도예요. 경도는 경선에 붙여진 숫자 값을 말해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를 동경, 서쪽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해요. 기준선인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을 향해 경도의 숫자는 점점 커지며 최대값은 180도예요. 북반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90도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남반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90도까지의 지역을 말해요.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면 지구상의 모든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본초 좌우선과 적도를 가지고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AR 컨텐츠를 활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정확하게 말해봅시다. 지쌤, 자,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색칠하고 국토의 위치를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찾아주셨나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자, 색칠해 봅시다,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교과서에다가 색칠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디지털 교과서에다 색칠해도 돼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자, 방위표를 이용해서 우리 국토의 위치를 써봅시다 했는데, 이 방위표라는 것은 바로 요 동서남북표입니다. 근데 동서남북표와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 위에 숫자들이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숫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들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읍시다.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어느 쪽에 위치한 반도이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이 뭘까요? 대륙? 대륙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에 거대한 면적을 가진 육지를 대륙이라고 해요. 위에 지도에서 보면 진한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한 대륙은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아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대륙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가운데 정중앙에서 오른쪽. 자, 방위표를 보면 오른쪽이 뭐죠?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동쪽에 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끌어다 넣으세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자, 우리나라 찾았나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뭐가 있죠? 자,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왼쪽에는 중국이 있네요. 중국 위에는 몽골이 있죠. 몽골 위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이 아시아라는 글자는 뭐였죠? 대륙의 이름이었어요. 대륙의 이름.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끌어다 한번 넣어 봅시다. 먼저 우리나라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왼쪽에는 중국, 서쪽에는 중국이 있었죠. 중국 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죠? 몽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몽골 위에는 러시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동쪽에는 일본이, 서쪽에는 중국이, 몽골이,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지쌤, 다음은 우리 국토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위도와 경도로 지구와 지구본에 있는 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가상의 선인 위선과 경선으로 나타냅니다. 즉, 위도는 가로로 그려지는 위선으로, 경도는 세로로 그려지는 경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위와 북위로 나뉩니다. 적도가 0도가 되며 적도의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이라고 표시합니다. 북극의 북이 90도, 남극은 남이 90도가 되는 것이지요. 영어로 북위는 N으로 표시하고 남위는 S로 표시합니다. 경도는 영국 옛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과 서를 세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경이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표시합니다. 영어로 동경은 E, 서경은 W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경도상으로는 동경에 위치합니다. 위도와 경도를 잘 알았나요?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지구의 가운데를 가로로 지르는 이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세로로 반으로 가로지르는 이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에, 적도로부터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경이라고 하고,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세로로 나누는 본초 좌우선과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적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위도와 경도로 한번 나타내어 보면, 우리나라는 위치가 여기 있지요. 우리나라의 먼저 위도를 살펴보면 30이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 사이에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120이라는 숫자와 150이라는 숫자 사이에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적도로부터, 여기가 적도죠. 적도로부터 위쪽에 있으니까 북위,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이라는 말을 쓰고, 북위 30도와 60도 사이에, 그리고 동경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계지도가 아닌 우리나라 전도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경을 살펴보면 여기 126도, 여기가 124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선과 요 선, 124도에서 132도, 130도 사이에 있고, 요 선은 34도, 북위 34도, 맨 위에서는 44도.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쌤, 우리나라 국토의 특징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나가기가 유리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겠죠. 근데 아시아 대륙이 또 유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엄청 여러 대륙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과 맞닿아 있다면 남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동해와 서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위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삼면으로는 황해, 남해, 동해, 바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양으로, 즉 우리나라는 바다로 나가기도 좋고 대륙으로 나가기도 좋은 그런 국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대륙과 연결되는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반도이고 여러 반도가 있습니다.
한번 디지털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반도를 눌러보면서 우리나라 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절반인 섬인 반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쌤, 우리나라에는 동해안 쪽을 달리다 보면 7번 국도가 있어요. 7번 국도. 7번 국도를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아시아라는 대륙의 이름이고 하이웨이는 고속도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부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 북쪽을 걸쳐서 중국으로도 나갈 수 있고 러시아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도로라고 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차를 타고 경부고속국도를 달리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뜻한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거쳐 터키까지 또는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타고 넓은 아시아 대륙을 지나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선 부산에서 원산, 청진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6번과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가는 1번 도로가 포함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32개 나라를 지나 유럽과 연결되는 56개 노선의 국제 간선 도로망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나가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비행기나 배만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세계 일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쌤, 지금까지 우리 국토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봤고 우리 국토의 위치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이학스터와 위두랑에 올려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서 공부하다가 위두랑에 가서 위두랑에 전북 모든 학생 초등 5학년 클래스에 들어와서 과제방에 올려둔 선생님의 과제를 여기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를 잘 제출한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성취 기준을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학습지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 국토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나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국토의 위치, 그리고 모양,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우리 국토가 반도로서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위두랑, 학습지 푸는 것은 위두랑에다 올리고요. 이 위두랑 사회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찍은 동영상을 위두랑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문제 풀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래 지구본을 보고 알맞은 말을 선택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는 적도. 적도가 뭐였죠? 적도는 지구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선이었죠? 가로. 그러니까 적도보다는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을 북쪽이라고 하죠. 북쪽에 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아래 지도를 보고 알맞은 말을 선택해보세요. 우리 국토는 중국의 어느 쪽에 있죠?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동쪽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우리 국토 위치의 특징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고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번 승규. 우리나라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대륙으로 이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맞죠? 왜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북쪽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2번 미연. 우리나라에서 여객선을 타고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가까운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맞나요? 2번도 맞습니다. 2번이 맞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좋습니다. 3번 지민.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불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불리하나요? 비행기는 하늘로 가기 때문에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죠. 지민이 의견이 틀렸네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읽어봅시다. 희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길을 이용해 큰 화물을 세계 여러 나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 때문에 바닷길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4번 희수도 맞았네요. 정연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어 해양으로 나가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 지민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지털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쌤.